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양 이슈 파헤치기 진행을 맡은 슈카입니다. 궁금했지만 자세히 알아보기는 힘들었던 해양 이슈, 그 중에서도 해운 재건 산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 수출의 경향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 수출이 3월부터 무려 7개월 연속으로 수출 증가율 두 자리, 수출액 500억 달러 돌파, 그리고 월간 수출액 1위를 매달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역대적인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출 위주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해운 산업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비행기로, 공중으로 나를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당연하게 나를 수 있는 양 자체가 워낙 차이가 나고 단가 차이도 많기 때문에 사실 해운 산업은 가장 대표적인 국가 중추, 기간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이제 해운이 어떤 공급 병목 현상이라든지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운송 시장이 2004년도, 2005년도에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불황으로 접어듭니다. 운송 수요가 줄어들게 되겠죠. 불황으로 들게 되니까 운임이 낮게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때 구조조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큰 선박으로 하면 컨테이너 한 TEU를 7,000개 정도 싣는 것이 가장 큰 선박이었는데, 그 시기부터 머스크라는 이제 지금 현재 가장 큰 선사가 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아는 그 머스크는 아니군요. 예, 그 머스크는 아닙니다. 예, 덴마크의 머스크라는 회사인데 낮은 운임에도 견딜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겁니다. 아, 머스크사는 낮은 운임에도 견딜 수 있었다. 네.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그때 선박을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발주를 못한 상태였는데요. 특히 이제 2004년도, 5년도에 운임이 굉장히 높을 때, 그러면 선박 가격도 비싸고 선박을 빌리는 가격도 비싼데, 그때 본격적으로 선박을 발주를 시작했습니다. 부장님, 제가 부장님이 과거에 한진해운에 근무했다고 먼저 사전에 들었는데요. 당시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진해운의 그 선봉량 대비 글로벌 랭킹이 한 5위에서 6위 정도 당시 선사였습니다. 그것이 13위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선박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제는 글로벌 컨테이너 산업에서 메이저 플레이어가 아닌 마이너 리그로 밀려나간다라는 위기감이 찾아왔었고요. 네. 당시에 그래서 이제 경영진들과 산업에 이제 근무하신 분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는 빨리 선박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대규모 투자에 나서게 됩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2008년도에 그 유명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금융위기가 해운업의 불황으로 또 연결이 되면서 사실은 그때 당시 확보했던 선박들이 가장 큰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배를 차라리 샀으면 난데 그걸 또 비싼 용선료를 내고 배에 빌리는 값을 내고 빌려서 문제가 커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회사가 선박을 확보하는 방법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컨테이너 선사가 선대 구축을 하면서 자사선과 용선의 비율을 얼마 정도 가져가느냐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지만 대략 자사선 50-60%에 용선 40% 한 이 정도로 구축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자사선을 확보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부채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선이 증가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다가 참 고점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렇습니다. 용선 계약, 장기로 된 계약들이 다 이제 비용으로 돌아오면서 결국에는 파산을 하게 됩니다. IMF 이후에 부채 비율을 200%로 이제 제한한 것이 금융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해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컸던 거고요. 네. 그것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니까 발생해서 한진해운이 파산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조금 이제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이제 그런 전반적인 그 정책 간의 어떤 조율하는 기능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었겠다. 한쪽 관점에서 전반적인 다른 산업을 바라보기보다는 좀 더 통찰을 해서 이렇게 통시적으로 바라봤어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 지나고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는데 제가 좀 말씀을 길게 드린 건 제가 당시에 그 피해자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진해운 사채권자 집회에 이제 그때 국가 펀드를 맡고 있었거든요. 저희 펀드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사채권이 이거 어떻게 좀 안 될까 해서 저는 찬성을 하자고 해서 한진해운 살 줄 알았는데 상당히 피해를 우리 받던 부장님은 직업을 잃어버리셨습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효과는 지금 엄청나게 사실은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HMM이 영업이익 1조를 달성하고 올해는 뭐 5조 이상의 지금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